증세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데요. 그 한쪽 장단지가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근, 다리 이렇게 저림, 근육통에 대해서는 앞에 안덕근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니면은 다리가 이렇게 뭐 밤에 야간이 더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 올 때 더 심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어떤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비 올 때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 안덕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어혈로 인한 통증을 가장 의심할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것이 허리에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상근으로 인해서 좌골신경통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는 다른 신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르는 것인지 그것은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는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선 어혈로 인한 증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불통즉통, 즉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라는 개념으로 봐서 신부사혈을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부사혈을 위해서 삼능어혈침이라는 굵은 삼각뿔 모양의 침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 뼈와 뼈 사이 그쪽을 깊게 이렇게 사혈해서 신부에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방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어혈을 제거하게 되면은 막힌 혈맥이 뚫어지고 심장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말초로 이렇게 가야 되는 혈액이 막혀서 못 가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흐르게 되면 그 막혔던 기운이 뚫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통증이 조금 있는 치료법이긴 하지만은 이 치료법을 하게 되면은 막힌 통증, 어혈로 인한 통증은 빨리 제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구취를 호소하셨는데 구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구취는 심장과 위의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열로 인해서 구취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먹고 잘 씹어 드시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생기게 됩니다. 음식을 편향해서 뭐 고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뭐 잘게 이렇게 분해시켜서 음식을 삼켜야 되는데 음식을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씹고 그대로 삼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게 죽을 만들어서 삼킨다는 개념으로 잘게 이렇게 씹으셔야 됩니다. 최소 2, 30분 이상 이렇게 씹으시게 되면은 이런 음식을 씹으면서 침샘에서 계속된 침의 분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 효소도 더 많이 나와서 음식이 위장관 속에 들어가서 부패해서 가스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스로 인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구취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장의 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열은 장기간의 어떤 허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의 열이 어떤 실열의 단계라면은 심장열은 허열의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사려과다,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한다든지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위의 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취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음식을 먹고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소파에 기대어 있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시키는 단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관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소화가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거나 아니면은 식사 후에도 좀 걷고 운동하시는 것이 소화를 시키고 구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구취에 이렇게 좋은 혈자리가 있다면은 수구혈이라고 하여 우리 코 아래쪽 입술하고 사이에 있는 인중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중혈은 그 한의학적 혈명으로 수구혈입니다. 물이 모이는 혈자리죠. 그래서 급성적으로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지만은 이런 이렇게 그 입이 이렇게 텁텁하고 입이 건조해지는
이런 증상의 수구열을 치료하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한 증상을 많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취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구취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으시고 그리고 50세 때부터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앞서 이렇게 두 분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두 분 원장님께서 이분은 체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이분께서 왜 살이 좀 찌셨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50세 때부터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고 콜레스테롤 높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맘때쯤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은 보통 갱년기로 인해서 갱년기 이후에 화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어쩔 수 없이 오래 이렇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 그렇게 인해서 계속 이렇게 부으면서 살이 되는 경우, 보통 크게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갱년기로 인해서 가슴에 이렇게 화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나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 화병이 있는 경우 굉장히 이렇게 많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병이 있으면은 심장 쪽으로는 열이 몰리게 되고 아래쪽은 이렇게 차면서 손발이 찬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분께서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부 팽만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가슴 쪽, 상처 쪽으로 계속 위쪽으로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이렇게 더 잘 못 쉬게 되고 이런 머리가 무겁다든지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불면증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장의 기능이 아예 선천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계속 이렇게 담음이 쌓이면서 장의 구멍들이 막히게 되면은 장에서 가스 배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데 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수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로 음식에서 부속되면서 이렇게 생긴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복부 팽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흉격적으로 더 압박을 하게 되면은 가슴 답답함, 두통, 불면,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우선 장의 증상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약에서는 심장에 이렇게 기운은 중초를 거쳐서 즉 위장관을 거쳐서 팔다리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이 손발이 찬 이유는 이런 중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장에서 잘 부수시켜서 가스가 차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소화만 이렇게 시켜줄 수 있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살도 그렇게 많이 찌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손발도 그렇게 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만약 이분이 살이 이렇게 찌지 않고 약간 야윈 상태였으면은 아마 아랫배 쪽에 냉적을 의심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적보다는 어떤 장의 문제로 인해서 장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장에 있는 기운이 팔다리 쪽으로 제대로 뻗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구취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 하셨는데 예. 우선 이렇게 구취 이렇게 어떤 때는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나기도 하고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헬리미터라 그래서 어떤 예. 구취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가장 이렇게 구취를 크게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뭐 치과적 문제, 가장 치과적 문제를 의심하거든요. 혹시 그렇지. 이렇게 뭐 치과에 가셔서 어떤 치주 질환이라든지 어떤 잇몸 쪽의 문제인지 검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이제 여러 번 오고 또 지가 임플란트도 오고 또 이 청소를 철저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네네. 치과 쪽에는 별 이상이 없다. 신경질이나 염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네.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이도 닦고 네. 그 뭐 할 수 있는 치과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군데 다니면서 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네, 종합병원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도 조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가 있어 이쪽에서 그러는가 싶어서 이 검사를 철저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한방에 가서 좀 한번 철저히 좀 알아봐라 해서 그러던 차에 이렇게 TV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저희가 보통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게 어떤 치과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비인후과적 뭐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안에 편도결석이 있는지 이런 거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네. 없다라고 봤을 때는 한의학에서 어떤 오장육부의 문제, 심장과 위의 위가- 열로 인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가 좀 이상이 있는가 어느 때는 조사하면 이 염이증이 있다고 간혹 그랬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니 식사를 불규칙에 하면 방귀가 자주 나오고 네.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가 약해서 그러는가 같은 인상이 있어서 일검사도 뭐 일검사 못해 내시경 검사 그런 거 다 하죠. 근데 네네. 이쪽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물론 이쪽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구취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쪽에 큰 문제는 없다고 아직은. 네네.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가. 보통 이렇게 위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어떤 위험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이 그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예. 열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에 열이 있으면은 이런 예. 구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특히 혹시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좀 오래 씹어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급하게 한 두세 번 씹고 이렇게 삼키는 편이신가요? 아니고 밥을 오래 먹는다고 그런 편이죠. 그게 자주 씹죠. 오래 자주 아주- 씹으시는 편이고. 예, 어렸을 때부터 밥을 오래 씹고 오래 먹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식생활을 했은 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또 지키고 있거든요. 구취가 있어가지고. 네네. 보통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씹지 않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한테 구취가 이렇게 또 잘 생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음식을 먹고 바로 이렇게 좀 바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기댄다든지 예, 이런 예. 분들한테도 구취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데 구취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한약에서는 심장의 열로 인해서 구취가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도 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쌓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민이 이렇게 많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열이 위의 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한의학에서 심장은 심포라 그러고 예. 그리고 위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위인데 이런 예. 심포와 위는 이렇게 장부 상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심장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위에 열로 인해서 구취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위에 열이 생기는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혹시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나 어떤 검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한의원에 가서 네. 검사는 안 받아보셨고. 뭐 이제 관절 같은 게 좀 이상이 있어갖고 침은 많이 맞아봤어도 네네. 침이라든가 물리치료 같은 것은 그런 건 했어도 약을 제대로 먹어본 적은 딴 질병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오장육부의 이렇게 다스림을 통해서 그런 구취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 볼 때 예.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